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재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우리 재윤 교우님은 환절기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 감기 걸리진 않으셨나요? 네. 다행히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옆구리가 시리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네. 홍기 교무님은 어떤 분들이 있으실 것 같나요?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죠. 우리 법연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녹화하는 날도 이 법연을 생각하면서 무척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재현님도 그러시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네. 언제라도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인연, 생각만 해도 포근해지는 법연. 오늘 모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멀진 않으셨죠? 예, 뭐 기차 타고 기차 오니까요. 타고? 네.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지 먼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호 네, 제 원호. 본명입니다. 네. 또 제가 이 감히 버퍼도 있습니다. 네, 버프도 좀. 하산이라는 버퍼를 갖고 있는 네. 국회의원 이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장성교당 교도회장을 맡고 있는 호산 김은규. 그림을 그릴 때 호는 범해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두 분의 포스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순간 남다르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예. 담겨져 있고 또 숨겨져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사이가 무척 궁금합니다. 동년배 같으시기도 하시고 아니 조금 더 동안이신 것 같으시기도 하시고 동년배라고 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떤 사이신지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것은 네.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기획실장을 하실 때 전라남도 영암의 도갑사 금당에 있었던 관음 32 응신도라는 네. 그림이 있는데 네, 네. 네. 그 그림을 모사 복원을 하면서 그때 그 전라남도에서 네. 그 사업을 도와주는 인연으로 이렇게 그 인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냥 함께 네. 그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공부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처음 인연이 되셨군요. 네. 그러면 원불교와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처음 이제 저희들이 만났을 때 네. 일 때문에 만나긴 했습니다만 네네. 네. 제가 이제 우리 김범수 교수님을 소개를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이제 소개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첫째는 그 문화재 수복이라고 하는 네. 문화재 복구 사업의 뭐 한국 최고 전문가고 또 아주 그 방면에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시고 네. 그리고 채색화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그 채색화라는 이제 새로운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 전통 분야. 네. 그 분야에 아주 굉장히 이름 높은 화가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고 만났습니다. 네. 뭐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수행자시더라고요. 그보다는 네, 불교 수행자셔서 아주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제가 그 전까지는 이 원불교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불자기였기 때문에 네, 바로부터 불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해가 좀 있었지만 네. 원불교에 대해서는 뭐 불교의 한 종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 후로 인연이 지속이 되면서 네. 이제 2009년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또 제가 입교도 했습니다. 해서 이 처음에 이제 제가 원불교에 입교했다 보니까 이해를 네. 잘 못하더라고요. 네. 아니 불자가 무슨 원불교에 또 입교해? 그게 네, 그거지 네. 이렇게 네, 네. 주변에서 다 이해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김범수 교수님, 네. 호사님 이제
뵈면서 네. 저로서는 원불교와 인연을 이제 처음 갖게 됐으니까 아주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죠. 그러게요. 정치와 예술 뭔가 좀 안 어울릴 것 그러게요. 같으면서도 또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벗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두 가지 분야가 이제 좀 서로 아주 이질적인 분야긴 한데 네. 뭐 제가 예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식견보다 네, 네. 우리 교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식견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어색치 않게 네. 우리가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네. 어색치 않게 대화도 이루어지고 네, 네. 또 우리가 서로 뭐 서로는 아니고요.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네. 또 겸손한 말씀까지도. 네. 행정을 하시면서도 네. 행정가이고 정치가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특히 그 인문학적인 지식의 식견과 네. 또 폭넓은 그런 그 식견들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네. 우리 이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그 교법에 의한 네. 이런 그 삶 정말로 그 건전하고 네. 참 본받을 만한 점들이 무척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가이면서도 정치가이면서도 어느 거로 본다면 아주 큰 인문학적인 그 낙자 같은 네. 생각이 들어지고 네, 네. 또 그러한 쪽에 항상 그런 공부들을 해서 추구하고 이러한 자기의 그 내면 세계를 구현하고자 네. 하는 그런 그 뜻들이 항상 보여서 저는 옆에서 늘 그 존경하고 네. 또 지지하고 성원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뵈면은 이렇게 누가 봐도 교도님다운 이 인상이 있거든요. 또 화기롭고 또 원불교는 또 둥글둥글한 두루두루 화하는 그런 인상이 있으신데 우리 의원님 보면 굉장히 그 화사한 그 인상이 들어요. 그래서 법포를 화자시길래 혹시라도 그 화자가 활화자인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 법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도 잠깐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2009년 입교를 하고 네. 한 3, 4년 이제 지나고 나서 네, 네. 당시 이제 경산 정폰사님께서 법포를 저한테 내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저한테는 과분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고 뭐 그렇게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아.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충분하다 하면서 이제 네, 네. 제가 정부에 가서 이제 법포를 받게 됐어요. 네. 근데 법포증을 저는 이제 제 법포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모르시죠? 법포증만 받은 그럼요. 거죠. 네, 네. 내려주시는 거니까. 받았는데 네. 이 법포증을 받는 순간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왜 깜짝 놀라셨어요? 화산이더라고요, 제가 법포가. 네. 화발 활화의 화자. 화산. 네. 화자를 써서 화산인데 제가 뭐 수많은 한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화발 화자. 제가 제 좌우명이 네. 뭐 공식적으로 뭐 국회의원으로서도 여기저기 뭐 좌우명을 얘기를 해야 될 기회가 네네. 있는데 화이부동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위는 동이부라라. 그런 네. 이 말하자면 다른 것도 서로 같이 맞춰가는 그런 음. 화합이 군자의 도리다. 뭐 그런 아. 이제 공자님 말씀인데 그래서 제 이제 화이부동이 제 좌우명이거든요. 근데 이 좌우명이 딱 화합할 맞게. 화자가 이제 제 좌우명에 맞는 이제 법호가 이제 내려진 겁니다. 뭐 네, 미리 여쭤봤어요. 정보를 드리지도 미리 여쭤봤어요. 않았는데도. 제가 그래서 정부사님께 정부사님 혹시 무슨 사전조사 같은 거 해서 법호를 내려주셨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니요. 뭐 우리 이 화산에 그동안의 삶 뭐 이런 걸 일품이다. 듣고 아. 이걸 종합해서 네. 결정을 해서 내린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정말 이 원불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이제 자와 관련된 제가 경험한 네, 네. 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늘 그럽니다. 제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도저히 정말 사람의 이 생각으로 음. 이해될 수 없는 네. 도저히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놀라움을 네. 금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화산도 역시 제가 그러게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아호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네, 그것도 이제 뭐 쓰긴 합니다만은 네. 어디 가서 이제 저 자신을 표현할 때 네. 제가 화산이라고 꼭 씁니다. 아니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도 네. 주변 사람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이 네. 그냥 화기롭게 그냥 딱 들어오시는 순간 약간 좀 그 권위적으로 제 이제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님 오시면은 좀 또 좀 경직될 것 같고 그랬는데 오히려 정말 더 먼저 말씀도 걸어주시고 맞아요. 주변과 화기롭게 해주시는 네. 그 네, 모습을 감사합니다. 보고 아 정말 화사님 딱 맞는 법보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행동이나 얼굴에서도 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디를 여행하거나 네. 이렇게 네. 하고 보면은 무척 많은 민원들이 쭉 들어오는데 네. 그 많은 민원들을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아. 그걸 전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네. 네. 국정이 됐든 도정이 됐든 군이나 또 지역의 민원들이 됐든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서 네.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길들을 제시해주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행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얼굴과 행동에서 그렇게 풍겨지고 나오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아유. 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화사님의 입교 원언 이런 걸 들었는데 호사님은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원래 저 집이 이 유교이지만 네. 그 고등학교 때에는 카톨릭이었거든요. 음. 근데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 2학년 때 학교에 도서관에 있는 과장님이 지금은 열반하셨는데 권도원 규사님 네. 네. 어느 날 저 자네 그림을 그리면 네. 생년월일하고 주소를 한번 써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가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입교가 됐다고 입교 원서를 입교증을 갖다 줘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분이 조금 그런다 했더니 이게 역시 법연의 씨앗이 가슴속에 뿌려져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회가 되니까 그 싹이 터에서 그 이제 지금은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네. 우리 삶의 어떤 그 목표나 네. 이런 그 좌우명이나 모토들 저 온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네.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네. 우리 그런 와중에서 우리 화사님도 함께 원불교에 입교를 해서 그런 그러시군요. 공부와 수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장성교당 교도회장님이시고 와. 작년 3월에 퇴직을 하고요. 네. 퇴직하자마자 장성교당 교도회장을 맡아가지고 네. 장성교당을 좀 더 좋은 회상으로 만들려고 네, 열심히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님을 모시는 거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 공직에 몸을 담게 되셨고 또 국회의원까지 되게 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저는 뭐 저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제24회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전남도청과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라고 합니다만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무부,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내무부에서 네.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죠. 사무관으로 출발을 해서 1급 그러니까 전라남도 행정부시사까지 역임을 하고 2009년에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만 52세 때인데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네, 행정고시 할 때도 가장 최연소. 20대 초반이라고 아까 하시길래 20대 초반이면 만 21세였으니까 이제 가장 최연소는 아니고요. 최연소를 네. 하신 분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이제 사실상 최연소입니다. 제가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만 일찍 20대.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전남 행정부사를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했죠. 아. 근데 출마를 하게 된 계기는 뭐 원래 정치에 이제 관심이 꽤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공무원 생활을 던지고 정치에 뛰어든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굉장히 큰 결단이기 때문에 네. 주저주저 했는데 제가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제 이명박 정부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 당시에 이제 행정안전부의 국장을 했는데
이 부처에서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았어요. 또 부처 운영 과정에서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게 1급까지 된 마당에 공무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정말 큰 모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남 부지사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지역구 고향에서 네. 나름대로 틈틈이 네. 주말이 되면 꼭 이제 고향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보고 여러 어른들 말씀도 좀 듣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현황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비교적 뭐 선거에는 떨어지지 않고 와. 계속해서 이제 3선까지 하고 와. 있습니다. 연습으로. 네, 비교적 뭐 공직자로서 관료로서 운도 좋았지만 네네. 뭐 정치 운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네. 또 크고 작은 어려움 많이 그러시겠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그러시겠죠. 극복을 하고 네. 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게 늘 큰 힘은 우리 교무님들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누구보다도 우리 교도님들 네. 지역구에 네. 그 교도님들이 우리 지역구는 꽤 많으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근원성지 근원성지 영광. 네. 정치구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뜨겁고 애러 같은 그런 늘 지지를 보내주셔서 네.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뭐 제가 큰 경쟁력이고 제게 네. 또 어떤 경우든지 누구하고 싸워도 자신 있는 네. 뭐 그러한 이 정치적 상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뭐니 해도 물교입니다. 그 영광이잖아요. 성지가. 예. 성지가 좋아질 때마다 누군가는 저희도 늘 그런 마음을 하거든요. 이건 세계인들이 찾는 성지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더 우리도 더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그래도 세계인들이 왔었을 때 이곳이 바로 우리 성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가면은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애써주신 분이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지역구이시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교도로서 또 정말로 자부심 있는 그런 성지가 대한민국의 성지이지만 세계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교무로서 또 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20대 초반에 네 이렇게 입문하시고 또 관료로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시고 있다면 화가로서의 길은 언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저도 역시 고3 때, 고3 때. 네, 고3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네. 고3 말기에 그림을 그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온강대학교 사범대학 네. 미술교육과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쭉 흔히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우리 이 동양의 그림들을 섭렵을 하면서 그것들의 재료와 또 그 기법들을 익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그 동양 회화 문화재의 보존 처리랄지 복원이랄지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작업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진 이런 그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도 이렇게 많은 작품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좀 대표적인 들으시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그림이 재작년에 우리 원불교 그림의 선화들을 한 100점 정도 그려서 교단에 기증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지금 이제 교단의 기록물 관리소에 있죠. 네. 그런 그림이랄지 네. 또 대산상사님 진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림 그리실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그러죠. 와. 그렇죠. 그림이라는 것이 어느 모로 보면은 수행이더라고요. 또 그 수행이 우리 교단에 사사불공하는 이러한 것과 딱 맞아들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들이
이 자기의 그 삼독심을 아. 죽여가는 이런 그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화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행자 같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시다는데 우리 화사님께서는 어떠실 때가 가장 행복하실까요? 열심히 일할 때가 행복하죠. 열심히 일하실 때, 마음껏 뛰실 때. 예. 우리 아. 화수환님도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행정가이고 정치가이지만 네. 특히 아마도 그 보기 드물게 이런 그 정치 행정가인데도 불구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네, 네. 지식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우리 국가관과 우리 역사관과 바르게 네, 가진 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이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 저도 보면은 또 이제 우리 화사님이 이 네. 정치는 하고 있지만 네. 수행자와 같은 것을 항상 느끼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네.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고요.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면 네. 이제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네. 제가 또 이제 초록창에 검색을 좀 해보고 왔는데요. 네네. 이제 화사님께서는 이제 산에 대한 저서까지 있으실 만큼 산을 사랑하시는 등산 애호가라고 알고 있는데 산을 타시면서 조난당할 뻔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네. 아, 조난당하실 뻔한. 지리산 가서 아, 산을 좋아하시는데 아. 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산은 뭐 제가 학창 시절부터 산악부를 뭐 서로 친구들끼리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틈틈이 뭐 산을 다니고 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네. 제가 20대 이 청년 때는 꿈이 네. 알피스트였습니다. 소위 아. 등반가가 되고 싶은 게 이제 한동안의 꿈이었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도 있지만 행복한 죽음이 뭘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열심히 히말라야에 가서 네. 뭐 큰 등반하고 말이지,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뭐 죽더라도 히말라야에서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정도까지. 꿈까지 가졌을 만큼 네. 아주 뭐 산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고요. 지금도 뭐 틈나면 이제 산에 갑니다. 네. 뭐 특별하게 요즘 특히 많이 다녀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부에서 뭐 어디 오란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활동하시기가 시간이 조금 나오면 네, 네. 주말 되면 뭐 지체 없이 산에 가서 이제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등산을 빼놓고 특별한 뭐 그 좋아하는 놀이들이 없습니다. 뭐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뭐 특별하게 뭐돈 들어가는 일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산은 뭐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지리산은 뭐 수백 번을 다녀온 아니 만큼 수백 번을 가셨는데 어떻게 조난을 당하실 뻔한 어떻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것처럼 전한 얘기를 좀 드리면 네네. 2000년도입니다. 정확히. 네. 2000년도에 그때 이제 10월 이제 추석 연휴 때 네. 제가 이제 휴가 때나 추석 연휴 때는 그때는 무조건 지리산 정주를 한 번씩 했습니다. 정주라는 게 이제 저기 노구단에서 네. 천왕봉까지 한번 쫙 이렇게 가는 걸 네. 정주라고 능선 정주. 네, 네. 네. 그때 이제 정주를 하면서도 이제 뭐 잘 산을 타니까 당일 정주를 해요. 하루에. 보통 하루에? 2박 3일 정도 보통 2박 3일로 하는 보통 사람 2박 3일 정도 하는데 네네. 많이 하면 3박 4일도 3박 하고 4일. 그러거든요. 네. 그날 새벽에 이제 한 3시, 2시쯤 출발을 해서 그날 이제 오후 5시 정도에 내외에 네. 해 떨어지기 전까지 전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하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가 25.5km입니다. 아 25.5km. 이제 네. 근데 들어가는데 또 내려가는 데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5km 정도 네. 되는 거리인데 그걸 이제 하루에 주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번 했어요, 저 혼자. 음. 그 전에도.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목포시 부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오래전에 22년 전입니다. 벌써. 네.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제 가까운 후배가 하나 찾아왔어요, 저를. 네네. 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형님 저 연휴 기간 중에 뭐 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나 지리산 정주하러 간다. 아. 이제 연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네. 네. 먼저 정주를 딱 해놓고 이제 저 추석을 맞이하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같이 가려고 따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정도 등산을 하려면 그러게요. 거의 뭐저 거의 산악인 등산의 산악인 수준의 네. 그런 이제 그 당시만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만 네네. 이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 지리산 정주는 해봤냐고 물어봤죠. 네. 해봤습니다 그래요. 나는 당일 정주를 한다. 그러니까 네. 네가 하는 정주하고는 좀 차원이 큽니다. 네. 이 친구가 저도 정주했어요. 그래요. 아. 그래?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정주를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네. 정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 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네.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가다가 물어봤죠. 야, 정주를 어디로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지리산 천왕봉 한번 올라갔다 온 것을 정주로 착각 모르니까. 올라갔다 온 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주를 했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정도의 산행 이력을 가지고는 뭐 당일 정도 할 수가 어려울 없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산을 같이 가는데 속으로 깝깝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떼놓을 수도 없고 네. 그냥 내려가라 하면 좋겠는데 좀 실례일 것 같고 후배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간 데까지 가보자. 네. 그래서 이제 대피소 같은 데가 나오면 안 되겠으면 나는 여기서 이제 쉬고. 그대로 네. 있어라 하고 저 혼자 하고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뭐 이제 처음에는 곧장을 오더라고요. 네. 한 중간 정도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비틀비틀하고 저도 제 배낭도 무거워 죽겠는데 배낭이 뭐 제가 배낭을 2개 들었어요. 그 친구까지. 그리고 이제 거의 부축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저기 이제 세석평전이라고 뭐 지리산에서 좀 중간 조금 지나서 이제 성삼지 시작하면 네.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정주하는 것 같은 언제 출발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네.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왔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저 당일 정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산을 많이 탔네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제 후배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이 네. 지리산 정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야. 처음입니다. 이제 저도 알았잖아요. 정주가 뭔지.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분들이 네. 예. 아니 당신은 말이지 좀 정주도 좀 해보고 산 좀 탄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잼맹인데 네. 초짜인데 이런 사람 같이. 초짜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네. 합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막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같이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 장터목 대피소라고 이제 천왕봉 밑에 바로 네. 대피소가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아주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 쓰러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끌고 가서 대피소 안에 네. 이제 안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쉬게 좀 하고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니 형님 배가 고픕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라면 하나 끓여왔어요. 야 이거 먹고 힘 좀 내라. 그래서 라면 하나 주고 했는데 라면을 다 먹고 나더니 이제 제가 이제 좀 뭐 살아나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자고 네. 내일 날이 새면 내려와라. 나는 내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밤에 가서 내려가야 천왕봉 된다. 들렸다가 중산리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그래서 너 안 돼. 오지 마. 아무리 사정해도 기어코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왔죠. 출발을 했죠. 네. 요즘 뭐 야간 산행이 금지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네. 비교적 좀 자유롭게 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지리산 이제 천왕봉에 올라가가지고 도착한 시간은 굉장히 터무니없이 걸렸죠. 네. 하산할 시간 이상 이제 지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천왕봉에 올라가니까 시간이 밤 9시가 됐어요. 아이고. 밤 9시가. 4-5시면은 지금 찍고 내려와야 될 시간에 그렇죠. 9시니까.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밤 9시에 천왕봉에서 이 경치를 본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금지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금지돼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아주 그 밤에 보니까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이 산하가. 그렇게 이제 잘 이제 천왕봉 이제 들렸다가 내려오는데 밤이잖아요. 네. 네. 이제 온다고 왔는데 엉뚱한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길을 제가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니까 갑자기 가는데 굉장히 높은 봉우리가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낑낑대고 올라가서 보니까 중봉이더라고요. 지리산 중봉. 지리산 중봉. 중봉 높이가 얼마나 되죠? 1875m인데 지리산 굉장히 천왕봉이 높은데요, 지리산? 천왕봉이 네. 1915고가 1875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봉 기억을 잘 못해요. 잘 그러게요. 모르죠. 그 정도 높이면 한라산보다도 높지 않나요? 한라산은 1950이니까 가장 높고 한라산 높고 설악산보다 높죠. 설악산보다. 설악산이 대청봉이 이제 그 다음인데 네. 지리산 다음인데 1708m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봉이 1875라는 게 얼마나 높습니까? 네. 굉장히 높은 높이인데 사람들이 우리가 중봉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천왕봉만 기억나지 저희도 뭐 지리산 그래서 하면. 저 세상사가 2등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네.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중봉을. 중봉이에요. 저 처음 가봤어요 그때 중봉. 야,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네. 전 중봉이라는 봉우리도 몰랐거니와 그걸 처음 왔으니까 길 잘못 들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내려가 본다고 내려가는데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급기야 길을 잃었죠. 잃어가지고 밤이 이제 12시쯤 되니까 이게 이제 공포감도 많이 오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우선 10월이니까 춥잖아요. 춥고 네. 춥고 그리고 비도 보슬보슬 오고 좀 있으니까 진눈깨비가 막 떨어지고 아 이제 무섭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전환당하죠. 원래 꿈은 히말라야에서 죽는 거였는데 지리산에서 잘못한 죽겠구나 지리산에서. 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 우리가 이제 살려고 막 헤매다가 보니까 바위가 거의 차마 같은 형태를 이룬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바위 밑으로 둘이 들어가서 워낙 지쳐 있으니까 둘이 이제 앉아 있는데 막 졸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졸면 죽는데 이제 자버리면 이제 잠이 체온이 들어버리면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죽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자면 네가 안 먼저 된다. 자라. 아. 제 먼저 옷을 자라. 벗어줬습니다. 옷을 제가 이제 위에 있는 저 덧발을 벗어서 이제 그 친구를 입혔는데 더 춥더라고요. 네. 이제 살아야 될 게 어떻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혼자. 그리고 또 종이나 이런 걸 이제 뭐 그때 비가 와버렸기 때문에 나무 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를 태우는데 뭐 휴지도 태우고 뭐 다 태워봤죠. 네. 금방 타버려요. 그렇죠. 제일 오래 타는 게 지도더라고요. 지도가 길이 비싸서 오래 타더라고요. 지도도 다 태우고 그러다가 그냥 2시간 정도 이 친구가 잠을 자고 깨웠어요. 네. 제가 좀 제 옷 받아서 입고 야 내가 한 1시간만 잘 테니까 네. 네가 절대 잠들면 안 된다. 그리고 추니까 계속 움직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살려고 그랬겠죠. 뭐 이제 잠을 안 들고 1시간 버티다가 형 일어나 하면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도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그날 이렇게 다니면서 무릎이 이제 절단이 나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겨우겨우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길 잘못 든 걸 이제 역으로 네. 이제 이 지혜인데 전환돼서 길을 찾으려고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왔던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데를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가 저는 그런 지혜가 없었는데 네. 이 친구가 형 저 앞으로 가는 무서우니까 뒤로 가자. 저쪽으로 다시 올라가자. 거기는 확실히 아니까. 아니까. 네. 그래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거꾸로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사소한 데서 헷갈렸더라고요. 사소한 데서 이제 그때 태풍이 불면서 물이 없어지고. 길이 막 없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밤에 보니까 이제 랜턴을 끼고 보니까 착각을 해가 낭떠러진 줄 알고 사소한 걸 옆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길을 잃었는데 살아서 왔죠. 그러니까 뭐 그날 그 친구는 지금도 그래요. 형 우리는 막 100살 살 거야. 그 상황에서도 아직도 살아온 거기 이미 사람들인데 넘으셨기 때문에. 네. 네. 내려오니까
우리가 들어갔던 데가 중봉을 거쳐서 이제 하봉, 지리산의 하봉, 네. 웅석봉 뭐 그렇게 된 데인데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지역이라 네. 깊어가지고 우리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내려오니까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매년 거기서 한두 명씩 전환돼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살아왔으니까 이 친구 하는 게 맞죠. 100살 살 거라 그랬죠. 우리보다 그 상황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아유. 왜 쉽게 안 죽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정말 큰 산에서 네. 큰 인물을 잃을 뻔한. 네, 또 보면은 우리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화사님은 네. 이 정도가 되면은 뭐 골프를 친달지 뭐 다른 걸 한달지 그러시기에 그런 무릎도 안 그 좋으신데. 그런 네. 것들 하는데 네, 아까도 초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행자 같은 삶인데 술도 어디죠 술집을 가거나 이런 걸 안 하시고 네. 그다음에 골프도 안 치고 네. 그러면서 그 산을 다니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또 틈이 나면은 늘 그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적인 지혜를 이렇게 지식을 넓게 하는 것이 늘 그 옆에서 보면 존경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죠. 네. 교수님이 계속 과찬을 많이 하셔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뭐 쑥스럽습니다. 아니 정말 산을 사랑하시는 게 전해지고요. 네. 저도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숙승업진봉이라는 그 예. 노래를 어느 산이고 꼭 가면 함께한 도반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혹시 등산하시면서 두 분은 최근에도 이제 등산도 같이 하시잖아요. 두 분만 있을 때 누구의 눈도 없고 또 뭐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두 분만 있을 때는 어떻게 산에서 나만의 이건 뭐 스트레스 해소법 혹은 나만의 산을 즐기는 방법 어떤 게 있으신지. 아마도 지난달이죠. 저쪽에 그 보성의 그 주월산이었죠. 주월산 방장산. 주월산 방장산을 거기가 몇 미터였죠? 주월산은 577m고요. 네. 아니, 방장산은 근데 536m고. 어떻게 메타가 이렇게 바로 나오세요? 그 특이한 네. 기억력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장 그 연소에서 행정고시를 합격했던 머리가 있어서 그 총명함이 그러나 지금도 있으신가 그 봐요. 우리나라 산들 네. 갔다 온 산들의 높이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해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아, 너무 정말. 주월산을 올라갈 때도 네. 보면은 아마도 우리 의원님이 이 밑에서 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 건데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네. 그 자기 좋아하는 노래를 다 해요. 아, 노래를.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혹시 여기서 다니면 노래 부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시키면 안 되니까요. 노래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갔다가 아. 오고 네. 그러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저쪽에 네. 화순하고 보성 네. 사이에 있는 네. 그 두승산. 두봉산이라는 산을 갔는데 네. 이 호남 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의 등산로가 네. 있다가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면서 길들이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그 리본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가니까 그 리본도 저 산을 개발하면서 나무를 싹 베어가지고 어디를 좀 감춰지고 없어졌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또 그 우리 옛날에 그 서산 스님이죠. 그 내가 서산대사. 오늘 서산대사 네. 오늘 내가 가는 그런 행적이 그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그 시를 한번 읊어보시죠. 다 기억 못하고요. 이제 이 눈발을 걸을 때는 네. 이 함부로 걷지 말라. 호란행을 하지 말아라. 호란행을 하지 마라.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그런 이제 서산대사 말씀인데 이제 산을 가면 산에 따라서는 뭐 길이 좀 없다거나 애매한 경우가 네, 있죠. 네. 뭐 그런 경우 누가 꼭 리본을 달아놓습니다. 작은 이쪽이다 하고 네.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리본 요즘 어느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리본 안 붙이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길 못 찾아서 헤맬 때 리본 하나 만나면 그건 아주 정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지난주도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았어요. 우리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맸는데 딱 보니까 저기에
리본이 리본이, 있더라고요. 리본 따라서 가니까 그러겠네요. 어르신 길 나서 찾을 때는. 찾아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교수님 하신 거고요. 네. 요즘 이제 제가 주로 산행을 능선 산행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산들이 능선들이 오롯이 나 있는 능선이 있거든요. 네.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요양산, 금강산, 또 설악산, 어. 또 해서 이제 오대산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 지리산까지 태백산맥 쪽으로 이어지는 해서 태백산맥을 거쳐서 이제 지리산까지 넘어오는 그 백두대간이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줄기줄기 정맥들이. 구정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전남에 사니까 호남에 사니까 전남과 전북에 있는 호남정맥의 여러 봉우리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네. 주월산, 방장산, 또 두봉산, 또 그저께 우리가 같이 갔던 태악산, 태악산. 이런 네. 산들은 전부 이제 호남정맥의 여러 봉우리들이고요. 주봉들이죠. 우리가. 정맥들. 정맥의 따라서. 네. 봉우리고 또 백두대간도 우리 같이 간 이제 산이 있죠. 어디냐면 진안에 진안. 예, 진안에 그 백운산, 백운산. 또 백운산 약간 못 미쳐서 영취산, 영취산. 예, 네. 이제 거기 백두대간 줄기고요. 음. 뭐 그렇게 백두대간이나 호남 정맥의 여러 이제 능선들을 이렇게 따라서 네. 시간이 나면 이제 가면 능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올라갈 때는 좀 힘들어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힘들죠. 네. 그렇지만 능선에 이제 도달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평지 산행이 계속되니까 네. 비교적 좀 여유 있는 산행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래도 하기도 하고 둘이 같이 이야기도 이제 하고. 얘기도 나누고 네. 뭐 나누는 과정에서 뭐 좋은 얘기도 하지만 또 미운 사람 있으면 이제 흉도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오선도선 다녀오는 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산에서 배우는 게 정말 교훈을 많이 얻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으시네요. 능선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 힘들지만 그 힘들게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또 그렇죠. 네, 능선을 올라가는 타는 것도 것은 그렇고. 우리가 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늘 올라가는 산은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내려올 때 보면 금세 내려오거든요. 네. 우리가 세상 이치가 다 그러잖아요. 네. 이루기는 힘들지만 네. 그걸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절제하고 또 삶의 방식 자체가 겸허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산을 다니면 다닐수록 더 실감나게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산악 전문인을 모시고 지금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같아요. 네, 그런 시간입니다. 그 끊임없이 산 이야기만 해도 될 것 같지만 시간적으로도 저희가 좀 마지막 좀 산 정리를 하면서 나에게 산이란 우리 화사님께 산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마무리 지어주시고 산 이야기를 맺어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에게 산이란? 제 삶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저라고 뭐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네.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찾아가는 곳은 뭐 여지없이 산이었고 그 산행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네. 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희망을 만들어내고 네.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쭉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 굉장히 절반은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제게 차지하는 의미가 뭐냐? 내 삶의 절반이다. 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오늘 충분히 산 이야기를 많이 해도 우리 화산이 의원님의 절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남도에서 근무하실 때 이제 김하백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인연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프로젝트는 혹시 어떤 프로젝트셨을까요? 그게 그 원래는 영암 도갑사에 소장되었던 그 1552년도에 네. 그 인종대왕의 비인 공의왕대비 박씨가 네. 인종대왕이 1년도 못 되어서 승하를 하셨어요. 그분의 영가 천도를 위해서 관음경 보문품 내용들을 풀어서
관세음보살 32응신도를 그려가지고 네. 이때 이제 그 화가 이자실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걸 서울에서 조금 먼 그 도갑사에다가 봉안을 해놓고 영가천도를 영원히 해주기를 바랬는데 네. 그 뒤에 한 50년 정도 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호남 지역이 아주 그 쑥대밭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그 전라남도 남쪽과 서쪽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 시마스 번이라고 지금 이제 가고시마 쪽에 있는 번들이 들어와서 호남 지역들의 문화재들을 대부분 좋은 걸 다 가지고 가서요. 근데 그 그림이 지금은 저 에도 정부의 원차린 교도의 치은원에 그 수장되어 있는데 이때 또 그것 또한 그 인연이 되어서 지은원에서도 그걸 자료 공개를 해줬어요. 그걸 아마 우리나라에서 회화 문화재를 모사 복원한 사례가 그때가 처음이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예산들이 조금 꽤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영암군에서 그 저보고 한번 심부름을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네. 전라남도에 가서 조금 보조금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 생명부지 초면인데도 네네. 이때 기획실장을 하실 때인데 네. 가서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프로포자를 네. 설명을 했더니 네네. 선뜻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완만하게 잘 맞춰 가지고 그 문화재 한 점을 또 한 번 그 복원을 해서 지금 현재 영암 도갑사 대웅전에 이제 봉안이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이혼하고 인연이 되고 그때부터 쭉 흔히 교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신 첫인상 어떠셨나요? 이제 오시는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이제 김범수 교수님이란 분이 네.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아까도 제가 첫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문화재 수복의 한국 최고 권위자시고 또 채석화 분야에서는 뭐 아주 독보적인 그런 실력 있는 화가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네. 뭐 그것보다는 뭐 그런 점도 있죠. 네. 맞는 말씀이었고요. 그것보다는 뭐 원불교 수행자, 네. 정말 아주 이 철학적 수행자로서의 그 풍모가 훨씬 더 깊게 네. 제 뇌리에 남아 있었고요. 뭐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그 후로도 계속 우리가 인연을 지속할 수가 있었고 네. 결국 그것이 이제 법연으로 이어지는 그러게요. 계기가 됐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네. 그렇게 우연히 봤지만 법연으로까지 이어지는 네. 과정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다시 이제 또 원불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의원님은 이제 화백님 통해서 이제 입교도를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완도에서 자산상사님을 처음으로 뵈셨다고 하시던데 그때 또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그때가 아마 2009년 초봄이었어요. 초봄. 2009년 초반 2009년 10년 뭐 그때쯤인데 네. 2009년인 것 같네. 2009년 9년도에 제가 전남 부지사 시절에 막 이제 전남 부지사 발령 받아서 내려왔을 때 네. 그때 좌선 상사님께서 완도 삼동연수원 과거의 이름은 지금은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그러죠. 네. 완도 소남훈련원. 소남훈련원, 소남훈련원. 소남훈련원에 이제 오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당연히 큰절 넙죽하고 또 이제 가르침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 이제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성자의 모습을 네. 이제 상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분이 가지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유, 또 종교적인 이제 깊이, 또 심지어는 뭐 정치적 식견까지. 야, 정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자는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스스로 이제 하게 됐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저에게 큰 감화를 주었고, 네. 결국은 이제 제가 저 교도가 되고 네. 입교를 하게 된 이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늘 가서
가르침을 받고 늘 제 마음의 스승으로 지금도 여기면서 뭐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그렇게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참고로 그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자기가 옛날에 여수 부시장을 할 때도 그랬었는데 행정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어느 종교 지도자나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훈복을 하고 그런 신분으로 그 절을 한 게 없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제 같이 자산 상사님 오셔서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 그쪽으로 오셨다. 그래 한번 가자 해서 여기서는 이제 큰절을 해야 된다. 같이 큰절을 올렸죠. 같이 따라서 하시고 하면서 훈복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산 상사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화사님도 인생을 살면서 아마 큰 좌우명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마음속에 그런 스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삶의 행운이죠. 네. 행운이죠. 네. 누군가 이제 사표를 삼을 만한 분이 계신다는 것. 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사고 폭이 깊어지고 또 삶의 자세가 이제 더 나아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호사님께서도 유학 시절 일본 유학하실 때도 늘 스승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다는데. 그때는 제가 1981년도에 처음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원불교에 대한 신앙심들은 깊지 않았어요. 입교는 돼 있었는데, 근데 우연히 이제 그 오사카에서 집을 얻어서 살다가 보니까 원광대학과 우리 원불교의 어른들이 일본을 오시거나 세계 여행을 하시면 꼭 기착지 같이 저희 집을 들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자취방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상산 종사님께서도 박장식 오셔서 선생님께서도 저희 집에서도 주무시기도 하고 또 그 좌산 상사님께서 그때는 위에 오르시기 전에 문화부장을 아마 맞추시고 이렇게 그 세계 일주를 하시고 난 뒤에 일본으로 오셔서 그 방에서 같이 제가 모시고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외에 그 교단의 큰 어른들이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항상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져서 원불교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절절히 알게 되었죠. 오늘 장성교당 화산 이계우 의원님과 또 호산 김범수 교도 회장님이시죠. 이야기 나누면서 두 분이 서로 이끌어주시고 받쳐주시고 하는 이 법연의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고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3살부터 35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전라남도에 농업 정책과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제 농업도 개방을 하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뭐 이렇게 아주 우리 농업의 대위 때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제 갔죠. 왔는데 딱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쫙 이제 그 농민 회원들이 앉아 계셔요. 본 순간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온전하게 오늘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걱정을 했죠. 여러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매년 원불교에 이제 관련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그다지 썩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그 담당자나 가장 큰 키맨이 거기 딱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가지고 법적으로도 다 스무스하게 일들이 해결되지고 그래요. 아마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은 교도님 또 교무님들이 은혜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놨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계속 공업을 쌓아주시니까 그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큰 일들을 무리하지 않고
대종사님 뜻대로 우리가 그냥 쉽게 사은님 은혜로 받아들인 것처럼 네. 이렇게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정신으로 보면 뭐 저는 뭐니 해도 네.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정신을 위해 가자. 가자. 최고 정말 저 당대 최고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명구고 네. 늘 우리가 지금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과 함께 재산 종사님 말씀하셨던 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나아갈 때 네. 그것이 공심이다. 공중을 위한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원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늘 새기는 그런 또 다른 저 좌우명입니다. 아, 청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만 발휘하면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제가 좋은 정치하는 나라. 목적 중에 아, 하나입니다.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왠지 그걸 찾아내실 것 같아요. 그 삶의 과정에서 분명히 그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내실 거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함께 네. 저희도 그걸 찾아가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